오늘은 도함수의 활용 2라고 써있죠? 도함수.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왜 도함수 활용 2인가? 도함수 활용 1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렇죠? 우리가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배운 이후에 그 도함수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었고, 얘는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 때 어느 정도 다뤘기 때문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서는 별도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 접선의 방정식 시험에 이제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뭐 따로 더 주어서 풀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할 테니까 어차피 수업을 다 했었고 그걸 다시 수업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 활용 2부터. 그래서 도함수 활용 그 두 번째가 뭐였냐면 접선의 방정식의 마지막. 그게 우리가 뭘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서 나름 그림을 갖고 있으면 이게 제일 좋아요. 그 단원에 대한 이 과목에 대한 흐름을 기억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특히나 수 1과 수 2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수 1은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수로고 따로, 삼각함수 따로, 수열 따로, 세 가지가 완전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연계도 없다면 수 2는 아주 단원 간의 그 연계가 깊어요. 마지막에 미분계수와 도함수에서 도함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접선의 방정식의 가장 마지막에는 뭐가 등장하죠? 뭘 배우고 딱 끝나죠? 알 거 아니야. 중간고사 봤잖아. 초기화 했어? 뭐야? 뭐 나왔어? 접선의 방정식 맨 마지막에 뭐 나오죠? 참고로 무슨 정리예요? 살값 아니야.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에 대한 얘기 맞죠? 그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 그 중에서도 평균값의 정리는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어떤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존재한다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과 같은 미분계수가 그 안에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가 평균값의 정리였어요. 맞죠? 그 평균값의 정리에서 이끌어내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정의가 있었고, 그 증가와 감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바로 요 도함수의 활용 2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증가 감소를 가지고 극대극소까지 이제 정의를 하는 게 이쪽에서 다룰 내용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함수의 그래프와 뭐 방부등식,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보통 도함수 활용 3에서 다룹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함수의 증가. 증가부터 설명을 하고 감소는 다 뒤집으면 돼요. 증가를 다 뒤집으면 감소가 되겠죠. 보통 증가는 크게 두 가지 증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구간에서의 증가가 있고 한 점에서의 증가가 있어요. 근데 구간에서의 증가는 여전히 교육과정에 남아있고 한 점에서의 증가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구간에서의 구간 A, B 항상 열린 구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에서 fx가 증가한다라는 이 명제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면, 즉 무엇과 필요충분 조건이냐면 A보다 큰 x1, x2 그리고 B보다 작은 이런 임의의 x1,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우리가 f x1이 항상 f x2보다 좀 작으면 이렇게 너 2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fx는 구간 A, B에서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핵심은 이 부분이죠. 이걸 선생님은 이제 뭐라고 불렀었냐면 부등호 방향이 유지된다 라고 해석을 했고, 그러면 감소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태에 대해서 fx1과 fx2의 부등호 방향이 역전이 되는 형태가 우리가 감소였죠. 그래서 감소의 경우 너가 이렇게 된 쪽이 역전이 되는 형태였죠.
그래서 이쪽에서 가끔 합성함수의 증가함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증가함수. 자, fx는 너가 증가한다고 합시다. gx는 감소하는 함수래요. 그냥 실수 전체에서 그렇대. 그럼 이 경우에 f랑 f를 합성한 경우, f랑 g를 합성한 경우, g에다가 f를 합성한 경우, g에다가 g를 합성한 경우, 각각의 증가 감소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자, 증가함수끼리 합성하면 당연히 뭘까요? 왠지 느낌이 증가함수일 것 같죠, 그죠? 왜 당연히 증가함수인 거야? 증가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부동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부동호 방향이 유지되는 게 증가함수예요. 그럼 부동호 방향이 유지되고 유지됐으니까 최종적으로 부동호 방향이 유지되겠죠? 증가함수예요. 자, 그럼 당연히 너는 뭐겠어? 하나가 증가하고 하나가 감소였으니까 gx 입장에서는 한 번 부동호 방향이 역전이 되겠죠. 그 역전된 게 유지가 돼요. 그럼 처음과 끝은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돼서 너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합성한 순서라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겠죠. 감소함수끼리 합성하면 당연히 뭐가 돼? 증가함수가 되겠죠. 왜? 역전되고 역전돼야 되니까.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드릴까요? 자, 2의 x승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너에다가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있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의 x승에다 마이너스 x를 한번 넣어볼게. 너가 fx예요. 너가 gx야. 너를 갖다가 넣으면 뭐가 나와요? 2의 마이너스 x가 나오죠? 거꾸로 너에다 너를 넣으면 아니지 너에다가 너를 넣으면 마이너스 2의 x가 나오죠? 각각은 둘 다 뭐예요? 각각은 둘 다 감소함수죠. 맞아요? 근데 내가 너에다 너를 합성하면 어떻게 돼? 너에다 너를 합성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가 되죠? 다시 증가함수가 됐죠. 그죠? 혹은 이런 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런 함수는 어때? 어떻게 한 거야? f에다가 g를 넣고 얘를 다시 g에다 넣은 거죠? 맞아? 얘는 어때? 감소함수 몇 개? 감소함수 두 번 합성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증가함수 되겠죠. 즉 내가 합성함수의 증가감소의 판단은 오로지 뭐로 한다? 감소함수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한다. 끝. 됐죠. 감소함수의 개수가 홀수개면 감소함수의 개수가 짝수개면 증가가 됩니다. 무조건 감소 함수가 홀수번 혹은 짝수번 합성되었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너가 감소, 너가 증가. 어렵지 않죠? 됐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증가 감소에 대한 정의인데 우리가 이 증가 감소에 대한 정의를 원칙적인 걸 알고 계시고 요 원칙적인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정의에서 요 fx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증가 감소에 대한 판단 이후에 나가서 어떤 극대극소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미분 가능한 fx의 증가 감소 판단에 대한 얘기예요. 감소. 그래서 미분 가능한 fx의 증가 감소 판단은 사실은 이걸 가지고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면 이면 사실은 증가가 되죠. 그죠? 근데 얘는 너무나 당연해. 얘가 왜 당연할까? f'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사실은 fx 입장에서 이미 x2 빼기 fx1 나누기 x2 빼기 x1 너는 항상 어떤 f'C와 같았죠.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평균값의 정리라고 불렀어요. 맞죠? 근데 f'x가 0보다 크대. 그렇다는 건 너가 0보다 크다는 얘기야. 맞아요?
너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너분의 너가 0보다 크다는 얘기야. 맞지? 그렇다면 너와 너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부호가 같다는 얘기는 너와 너의 부동호의 방향이 같다는 얘기죠. 맞죠? 너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너와 너의 부동호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소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f'x가 0보다 클 때는 이와 같이 평균값의 정리를 가지고 너가 증가한다 라고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증가에 대한 정의를 그렇다고 우리가 f'x가 0보다 크다를 가지고 하지 않죠. 이쪽에서는 어떻게 풀어내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어내죠.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한다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단 상수함수를 제외한다.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평균값의 정리에 따르면 너의 미분계수와 아니지 너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해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봐. 어떤 미분계수와 같은 평균 변화율이 항상 존재할까? 이 부분이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였어요. 즉 집합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라는 집합이 있고 너의 도함수의 집합이 있고 너의 평균 변화율의 집합이 있어요. 임의의 평균 변화율이 항상 미분계수에 대응된다는 것은 평균 변화율은 항상 요 도함수의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근데 사실 너와 너의 집합은 이렇게 그리면 좀 그렇고 원래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게 무슨 지랄이냐고? 이게 거의 똑같다고. 거의 똑같아요. 여기 있는 애가 아주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즉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지간해서는 임의의 미분계수와 같은 평균 변화율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 예외적인 케이스, 내가 미분계수 중에서 평균 변화율이 존재하지 않는 그 케이스가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뭐의 기울기? 네 글자로? 아이씨, 다 이과잖아. 뭐야? 네 글자. 땡땡땡땡의 기울기. 뭐? 다시 한번. 상수함수의 기울기는 무조건 0이 아니. 뭘까? 야, 내가 이과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문과는 모를 수도 있어. 문과는 이걸 안 배우거든. 뭘까요? 3차 함수에서 x 3승이야 예를 들어. 자, 이건 접선의 기울기 분명히 0이죠. 그죠? 근데 평균 변화율 0인 거 여기서 갖고 와봐. 있어 없어? 없지. 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녀석과 기울기가 같은 평균 변화율이 없어요. 얘는 뭐의 기울기야? 네 글자로 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과의 약간 기본 소양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미적분을 많이, 그렇죠. 변곡 접선의 기울기. 여러분이 미적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변곡 접선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요. 왜? 맨날 변곡 접선이 답이야. 맨날 뭐만 하면 변곡 접선이고, 무슨 뭐, 너의 접선에 무슨 뭐, y절편의 최대 최소 뭐 이런 거 할 때도 변곡 접선일 때가 막 극대가 나오고, 극값이 나오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투에서는 맨날 뭐가 접할 때가 답이잖아. 미적분에서는 조금 까다로운 상황은 맨날, 변곡 접선일 때구나. 변곡 접선일 때 접선 기울기도, 접선의 개수도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달라지는구나,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변곡 접선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된다는 얘기야. 거의 다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변곡 접선인 순간만 내가 너의 평균 변화율과 이제 일치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가능하고, 그렇다는 거는 변곡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변곡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즉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는 순간은 없어요. 그럼 변곡 접선이 0이 되더라도 나머지 평균 변화율이 다 0보다 크다면, 즉 이와 같은 x 3승의 경우라면 나는 f'x가 0보다 크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f'x가 0보다 크거나 사실은 같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fx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다항함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 다항함수의 경우 주로 f'x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다면 내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내신 하는 걸 좀 딥하게 얘기를 하는 거라면 임의의 f
x2 빼기 f x1 너가 뭐 이렇게 수다 1이래. 예컨대 이렇대. 그러면 f'x는 코나 같다 1이. 이렇게 해석해요. 사실은 내가 모든 평균 변화율이 1보다 크더라도 너의 접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다는 거지. 언제?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면. 예컨대 이런 케이스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등호가 빠져있던 게 이쪽에서는 등호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냥 대뜸 이렇게 준다고. 문제에서 평균 변화율이 1보다 클 때 어쩌죠. 그럼 여러분 해석을 어떻게 한다? 도함수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이거는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조건 해석 못한다고. 됐죠? 근데 이거는 좀 사실은 치사한 문제고 뭐 내신에나 간간히 나오고 뭐 그래도 알고는 있어라. 됐죠? 그래서 결론 우리는 등호가 들어간다. 단 상수함수는 제외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상수함수를 구간으로 갖는 그런 함수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 자, fx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닫힌 구간 t부터 t 플러스 1에서 fx의 최대값을 gx라고 하자. gt라고 하자. 그때 gt가 증가하는 구간을 구하시오. 예컨대 뭐 이렇게 칠게요. 그럼 여러분은 평균 변화율이 1보다 큰 걸 찾으면 돼요. 0보다 큰 거. 미분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찾으면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근데 상수함수인 구간은 제외하셔야 돼요. 한번 그려볼게.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얘를 이제 최대최소로 정의된 함수라고 부르는데 조금 어려운 개념이고 하지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서의 fx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항상 세 가지 중에 하나야. 뭐뭐뭐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최소. 항상 뭐 양 끝값 아니면 극대 혹은 극소값이에요. 맞죠? 근데 최대니까 당연히 극대가 되겠죠. 즉 세 가지 중에 하나야. ft거나 ft 플러스 1이거나 극대이거나. 그래서 여러분은 gt라는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ft 플러스 1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지. 너가 여기로 와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t 플러스 1이라 하면 t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 더한 거니까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너를 따라가겠죠. 근데 극대가 되는 순간이 있어. 극대가 되는 순간은 여기까지 상수함수인 이렇게 생긴 모양을 따라가요. 이걸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너를 따라가겠죠. 계속해서 더 큰 걸 따라갑니다. 이 부분이 어떤 구간으로 나오냐면 이와 같이 상수함수인 구간으로 나와요. 이게 대표적인 어떤 구간에서 상수함수를 갖는 형태이고 이게 최대 최소 아니지 너의 증가감소에 대한 판단 혹은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얘가 이제 한 3, 4년 전, 4년 전 중동고 객관식 마지막 문제로 극대극소의 개수를 정수가 되는 극대극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형태로 이와 같이 최대 최소로 정의된 함수를 가지고 출제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하시면 되겠다. 상수함수인 구간을 우리가 증가한다 혹은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상수함수인 구간은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 거야. 그건 그냥 상수함수인 거야. 증가 혹은 감소도 아니에요. 그래서 뒤 이어서 얘기할 극대극소와는 전혀 다르죠. 그죠? 극대극소는 사실은 주변값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은 값을 말하는 거였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는 상수함수의 경우 이 구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사실은 극대이자 극소가 되는 그런 특이한 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극대극소에 대한 정의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 극대극소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할게요. 자, 함수의 증가감소를 이용을 해서 함수의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너의 사전적인 정의는 사실은 뭐
열린 구간 어디에서 무슨 뭐 너가 제일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쓰긴 쓰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는 fx가 이렇게 아이고 빼기 h인데 열린 구간에서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를 만족하는 양수 h가 존재하면 그렇다면 나는 뭐라고 부르냐면 fx는 x는 a에서 그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참고로 여기서 등호가 들어간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얘는 처음부터 등호가 들어가죠. 우리 함수의 증가함수에서는 등호가 안 들어갔거든. 너의 미분계수로 넘어가야지만 등호가 들어갔단 말이야. 얘는 이제 처음부터 등호가 들어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내가 예를 들어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h라는 값을 내가 좀 작게 잡아서 이만큼이 한 칸이 h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너가 a-h가 될 거고 a 플러스 h가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너부터 이 구간에서 너라는 함수값이 fa가 나머지 주변에 있는 요 범위에 있는 모든 x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a에서 극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됐죠? 근데 극대극소의 정의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원칙적으로 증가감소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연속성, 미분 가능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즉 불연속 함수에 대해서도 내가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예컨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자, 예컨대 여기가 A야. 그러면 아주 작은 구간, 열린 구간 A-H와 A 플러스 H를 잡아보자고 이렇게. 그럼 내가 여전히 A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열린 구간 얘네에 대한 관찰을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이 아이들은 FA보다는 다 어때? 너네가 더 크거나 같죠? FA가 가장 작거나 같지. 그러니까 A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극소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호 반응이 반대인 경우를 만족하면 극소가 되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냥 열린 구간을 잡을 수 있기만 하면 돼. 이거를 H값을 아주 작게 잡을 수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굳이 크게 잡을 필요는 없다. 사실 클 때 성립하면 작을 땐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래서 임의의 저런 어떠한 그러니까 임의가 아니라 너를 만족하는 그 어떤 양수 H가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아주 작게 구간을 잡아도 상관이 없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 내가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 근데 너가 A야. 근데 만약에 H를 이렇게 잡으면 A 빼기 H랑 A 플러스 H를 이렇게 잡으면 그럼 A 입장에서는 여기가 FA인데 나는 A가 주변보다 크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작다고 말할 수도 없단 말이야. 하지만 H를 아주 개작게 잡으면 이쪽에 있는 애들은 다 A보다는 작거나 가지고 당연히 극대가 되겠죠.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H를 최대한 작게 잡아서 관찰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등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그렸던 이런 함수 있죠? 상수 함수인 구간을 포함한 함수의 극대극소인데 이렇게 생긴 함수 생각해 봅시다. 기울어서 마음에 안 들고 자 이렇게 생각해 칠게요.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사실 얘네 두 개는 굳이 뭐 두 개 할 필요는 없었죠. 어쨌거나 자
얘는 어때?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왼쪽 값보다는 얘가 크죠? 너의 오른쪽에 있는 애들하고는 같죠? 즉 여기서의 함수값 fa는 주변 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너는 극소가 됩니다. 극대가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값들을 관찰을 해보시면 얘네보다는 작고 얘네랑은 같아요. 그러니까 작거나 같은 게 극소가 되죠. 근데 이런 아이들은 어때? 주변 값과 완전히 같죠, 다. 그죠? 같다는 거는 주변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명제도 성립이 되는 거고, 주변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명제도 역시 성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 극대이자 극소였습니다. 이런 포인트야말로 기말고사, 기니디에서 조금 개념을 엄밀하게 물어보는 형태에서 출제되기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솔직히 말하면 기니디는 중간고사 때가 내기가 훨씬 편해. 왜? 연속성, 미분 가능성, 뭐 수렴, 발산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워낙 편하단 말이야. 기말고사는 이런 걸 할 게 별로 없어. 개념 가지고 장난질 할 만한 게 뭐 요 정도밖에 없다고. 뭐 증가감수 최대 최소가 존재하네 만에, 극대극소가 어디서 존재하네 만에 요 정도. 그래서 오늘 문제들 중에서도 우리가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기억하시면 극대극소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는 대다수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극소죠.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극소는 뭘 가지고 판단했냐면 무조건 이거죠. f'x 너의 도함수의 부호변화죠. 부호변화. 이제 여러분이 미적분을 배우고 나면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도 극값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수투에서는 그냥 f'x를 구해놓은 다음에 얘가 그 점을 기준으로 부호가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를 사실은 뭐 대입을 해서 관찰한다든지 그래프를 그려서 관찰을 하셔야 돼요. 미적분을 하고 나면 뭐가 가능하냐면 한 번 더 미분을 해. 그랬을 때 이계도 함수가 양수가 되면 극소가 되고 이계도 함수가 음수가 되면 극대가 돼요.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역시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이 된다고. 즉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f'x가 0이면서 f'a가 0이고 f'A가 0보다 크거나 아니면 같다면 반드시 극값이 됩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f'x의 부호 변화가 있는 경우에 그 점에서 극값이 되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가 극대였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경우가 극소였죠. 당연히 아실 거고. 이거를 조금 전에 한 증가 감소와 연관을 지으면 당연히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대가 되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가 되는 모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극대 극소의 정의 자체가 fx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대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애초에. 근데 이제 그런 정의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배제가 된다는 거지. 이런 거 배제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뭐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어? 얘는 어떡할 건데? 뭐 애매하죠. 또 뭐 좀 이상하죠. 그죠? 극대야? 증가하다 감소하는데? 근데 얘는 극소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정의에서는 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수학적으로 엄밀하지만 하지만 난이도 자체는 개념의 난이도는 조금 더 높은 저와 같은 대학 수학에서 정의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완벽하게 고등수학에서 정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대학교 때나 가야 저렇게 배웠다고. 됐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극대 극소에 대한 거는 부호 변화를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번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극값을 가지면 그 경우에는 반드시 f'a가 0이다 라는 특징을 가졌지만 내가 f'a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너가 극값이 되지는 않았죠. 그죠? f'a가 0이면서 a 전후에서 부호 변화가 있어야지만 극값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도함수가 0이면서 내가 부호 변화가 없다면 극값이 되지 않는 사실은 부호 변화가 없다는 건 접한다는 얘기고 그때 f'(x) 즉
너의 이계도 함수가 이제 0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됐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집합으로 f'a가 0이 되는 녀석이 있고 f의 a가 해서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물론 미분 가능한 함수의 한정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라면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항상 너가 이렇게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 이 경우가 언제냐면 사실은 너가 0이 되는 이런 경우, 사실은 f'x의 부호 변화가 없는 경우, 사실은 도함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f'x가 x 빼기 a의 2n승을 인수로 갖는다. 사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시면 돼요. f'a가 0이라고 해서 두 번 미분한 게 0이라고 해서 f'x의 부호 변화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소리냐면 봐봐, f'x가 이렇게 생겼을 수 있지. 이런 함수 어때? f'x가 여기서 3중근을 가질 수가 있어. 이런 함수 어떠냐고. 얘는 분명히 부호 변화 있죠. 너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f'x가 0이 되는 것도 보이죠. 하지만 부호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그 값이 되죠. 왜? 너라는 건 무슨 함수야? 원래가 이 함수잖아. x 4제곱이잖아. 그 값이 존재하죠. 즉 단순하게 이계도 함수가 0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값이 안 되느냐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땐 무조건 정의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 값에 대한 판단, 미분 가능한 함수의 한정,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존재하면 그 값이 된다. 그 이외에는 더 이상 판단하기가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하다 보면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값 찾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가 0이 된다고 해서 꼭 여기에 속하는 건 아니야.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f'a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어. 이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 값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그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거는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경우도 있고 0보다 큰 경우도 있고 0보다 작은 경우도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경우는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거나 혹은 작은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0보다 크거나 작은 건 다 안에 들어가 있다고. 0인 순간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여러분 이과니까 요 얘기까지 간단하게 조금 해봤어요. 자, 다 했습니다. 문제를 좀 보면 돼요. 문제를 조금 풀고 조금 쉬고 조금 마저 풀고, 오늘은 한 40분 정도에 끝날 것 같으니까 본인들께 조금 오늘 수업이 일찍 끝난다고 전달을 하세요. 첫날은 숙제 풀이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일찍 끝납니다, 보통. 자, 보겠습니다. 1번 함수의 증가와 감소. 최고차의 개수가 일자리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2의 최대 최소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네. 자, f2의 최대 최소라는 거는 결국에는 fx라는 함수가 뭔가 미지수를 포함하는 형태로 표현이 될 건가 봐. 그죠? 일단 가번 조건에 따르면 fx는 증가함수네. 그 다음에 f1이 3이고 f'1도 3이네. 자, 나번에 대한 해석을 제발 x3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에다가 1 넣고 미분해서 1 넣고 연립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번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잘 유연하게 잽싸게 도입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x좌표가 동일하잖아. 그지? 이래서야 함수값이 3, 미분계수도 3. 그렇다는 거는 나번 조건에 대한 해석은 이와 같이 해야 되죠. fx와 y는 네모가 x는 1에서 접한다예요. 누구야? 누구랑 접하는 거야? 3x랑 접하는 거죠. 기울기가 3이고 1,3을 지나는 직선은 3x예요. 그러니까 너를 어떻게 쓴다고? fx에서 너를 빼는 게 x-1의 제곱을 인수로 갔는데 3x를 이항을 시키면 fx는 바로 이렇게 씁니다.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알파 하나 모르고 더하기 3x. 여기까지 단박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조금 익숙치 않으면 방금 이거 금방 안 떠올랐으면 꼭 연습하세요. 이거는 무조건이면 무조건. 자, 그 다음에 가번 조건에 따른 이거는 뭐예요? 뭘 보겠다는 거야? 너가 증가함수인지를 보겠다는 거죠. 너가 증가함수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너의 도함수인 f'x가 이와 같이 생겼는데 너가 0보다 커나 같아야 되죠. 도함수가 0보다 커나 같으면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거는 2차 함수인 이 녀석이 너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러면 4 더하기 알파에 x 더하기 2알파에 더하기 3이 0보다 커나 같은 거고 당연히 너의 판별식이 0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죠. 판별식식 써보시면 4 더하기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2 2알파 플러스 3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식 정리해볼게요. 알파 제곱 너가 얼마야? 8 빼기 24는 마이너스 16 16 빼기 너니까 빼기 20 이렇게 되네. 망했다. 뭔가 망한 것 같아. 16 빼기 36 빼기 20 맞는데? 빼기 24 8 빼기 24는 마이너스 16 이거 인수분해 되니? 인수분해 안 되지 않니? 뭐? 왜? 이게 이상해? 1이 없네. 그죠? 4를 팔아먹었네. 1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32 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설마 또 안 되나? 되죠. 깜짝이야. 알파 빼기 18 알파 플러스 이와 같이 나오겠죠. 여기서 F2는 2 갖다 넣어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2 빼기 알파 더하기 6이니까 8 빼기 알파가 나와요. 너에다가 알파에 대한 범위 갖다 집어넣으시면 최대 최소값이 나오고 끝나는 사실은 간단한 문제. 그죠? 이거 36이야? 망했네. 그럼 인수분해 설마 안 되나요? 2, 16. 그래? 띠로리. 그러면 미분 잘못했나봐. 잠깐만 볼게. 플러스 3 맞죠? 맞고 2x 3x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알파 근데 너가 마이너스 2알파 이거 맞고 맞는데 2알파 더하기 1 더하기 4 b제곱 마이너스 4ac 진짜 돌아버리겠다. 뭘까? 16 빼기 48 맞는데? 그러네. 이거 아니네. 그러면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 넣어야 되나? 근각계수의 관계 넣지 뭐. 어디? 여기? 이거? 여기서? 왜? 여기서 2개. 마이너스 2. 너랑 너. 마이너스 2. 응? 여기가? 다행이다. 미안해. 그러면 얘가 여기니? 헤이. 그러면 짝수근의 판별식을 쓰는 게 맞다. 짝수근의 판별식 쓸게요. 그러면 얼마니? 2 더하기 알파. 에헤이. 너가 마이너스 2개 곱한 거 마이너스 6알파 마이너스 12 그러네. 이렇게 되면 맞나요? 알파 제곱 계산해볼게. 마이너스 2알파 빼기 8 자꾸 나갔다 0 아싸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까 인수분해가 안 됐으면 그러니까 원래가 내가 계산한 게 맞는 거였으면 어차피 이거 2개 최대 최소 더하는 거잖아. 그럼 8 빼기 알파 1 8 빼기 알파 2 16 빼기 괄호 열고 알파 1 더하기 알파 2 근각계수 관계 해서 그냥 끝내도 되는 문제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서 난 당연히 내가 계산을 틀렸다고 생각을 한 건 맞는데 실제 내신에서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근거와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계산을 하려면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죠. 꿈보다 해몽. 미안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왜 계산을 틀렸지? 자, 3차 함수 이렇게 생겼는데 f 얘 값을 구해달래. 자, 구간 너에서 각각 증가. 근데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에 있는 x1, x2에 대해서 감소.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0부터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증가하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3부터 다시 증가하는 거죠. 그럼 너의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원래 3짜리가 될 거고 마이너스 2와 3을 근으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 미분해가지고 A, B 값 비교해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실은 우린 적분 단원이 어차피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니까 적분을 해주세요. 그냥 그러면 너는 x3승 그 다음에 너가 더하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2조 3x 제곱 그 다음에 너가 마이너스 18x 더하기 3이 되겠죠. 문제에서 그래서 상수항을 줬죠. 여기다가 2 갖다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 넘어가서 3번. 증가 감소는 이처럼 표현이 좀 다양해요. 표현이 좀 다양한 편이고 자 3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시 3차 함수 너에 대해서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밑줄 fx1이 fx2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건 무슨 표현이죠? 얘를 뭐라고 읽어? 너이면 너랑 너랑 같다. 함수값이 같으면 x값도 같다는 얘기죠. 그죠? 이건 뭐라고 불러요? 1대1 함수라고 부르죠. 그죠?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도 읽는 거야. 이면 이다죠. 너의 대우 명제를 보신다면 이와 같이 생겼을 거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만 보시면 되고 얘는 1대1 함수 표현입니다. 그랬을 때 두 정수 AB에 대해서 모든 수소상 AB의 개수를 구해달래. 단 A라는 거는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B라는 것도 역시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가 되겠죠. 자, 3차 함수 밑줄 최고차항이 미지수인데 내가 대놓고 3차 함수라고 했다는 얘기는 A는 절대로 0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이거를 내가 다항함수 fx다 라고 줬다면 A가 0이고 B가 0인 그런 케이스도 증가하는 함수인 4x 플러스 5가 되기 때문에 순서상상 하나가 포함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A는 0이 아니답니다. A는 0이 아니다. 하지만 A는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몰라요. 현재. 그럼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3AX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4인데 만약에 증가함수가 되면 너의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너가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맞죠? 근데 감소함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판별식은 역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즉 A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가 되면 우리는 1대1 함수가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거 쓰면 된다. 하면 되잖아. B제곱 빼기 12A 작거나 같다 0 이렇게 한다. 그럼 순서상의 개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될 건데? 어떻게 될 거야? 하나씩 다 넣어. 좀 귀찮을 텐데. 순서상의 개수를 센다는 거는 A에 대한 B의 개수를 세든지 B에 대한 A의 개수를 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어느 것에? A에 대한 B의 개수 셀 거야? B에 대한 A의 개수 셀 거야? B에 대한 A의 개수를 세요. B값이 제곱이기 때문에 B값이 조금만 커지면 개 큰 수가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A가 없는 게 존재해요. A. 즉 식을 이렇게 바꿉니다. B제곱 나누기 12 커나 같다 A 이렇게 바꿔요.
B 값을 하나씩 대입을 해가면서 만족하는 A 값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애시당초에 야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봤더니 A 값이 양수가 나올 수가 있니? 음수가 나올 수가 있니? A 값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A 값 무조건 양수입니다. 왜? A가 만약에 음수가 나왔더라면 너가 음수죠? 너가 양수지? 니니 곱해서 뺀 거는 결국에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너도 양수니까 판별식이 양수가 나왔겠죠. 우리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기 위해서는 A 값은 0보다는 이렇게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A는 0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찬찬히 B에 대해서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그럼 B가 뭐 0일 때, B가 1일 때, B가 2일 때 하면서 A의 개수를 세시다 보면 분명히 B가 얼마부터는 안 생기죠? B가 10, 11, 11일 때는 안 생기네. 11일 때는 없죠. 그죠? A는 11일 때는 이제 안 나온다. 근데 뭐 어느 쪽으로 세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힌트를 하나만 더 드리자면 지금 순서상의 개수 자체가 좀 많은 편이거든. 그지? 얘가 지금 원래 B가 지금 마이너스 10부터 10이라는 거는 19개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큰 거는 9개예요. 그럼 19개랑 9개를 곱하면 전체 순서상의 개수 자체가 몇 개냐면 171개인가? 그죠? 171개거든. 근데 답을 보세요. 답이 되게 많죠. 되게 크죠. 그럼 나는 이렇게 세는 게 편하게 이렇게 세는 게 편하게 당연히 이쪽 세는 게 편하죠. 여러분 이렇게 세시면 돼요. 사실은 이렇게 세서 순서상 구하시면 끝. 그래서 빼라고 이걸 173, 171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센스죠. 센스. 문제를 시험에서의 문제를 풀기 위한 센스. 약간 확률과 통계에서 지식을 접목한 경우의 수에서 답이 졸라 크다? 그럼 우리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푸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순서상이라는 건 경우의 수니까 결국에는 넘어갑니다. 저 그냥 계속 세시면 되고. 자, 4번. 도함수 너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 이의 값을 구해봐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합성 gx가 x래. gx는 뭐야? f의 역함수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구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무슨 소리예요? 너의 판별식이 역시 너의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f'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식 써볼까? 바로 해볼게. 너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2-a제곱인데 2ax 짝수근의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너니까 3, 12 빼기 a제곱. 자, 이렇게 나옵니다. 즉 너가 어떻게 나오냐면 4a제곱이 작거나 같다 36인데 4로 나누면 a제곱은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그랬을 때 f', 2의 값을 물어보고 있고 G3은 1이래. 자, G3이 1이라는 건 F1이 3이라는 얘기죠. 맞죠? 거꾸로 F1이 3인 거지, 역함수니까. F1 갖다 넣어볼게. 1 더하기 A 더하기 12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는 3이죠. 자,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럼 3 없애고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 A는 4 또는 마3이죠. 둘 중에 당연히 A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은 건 마이너스 3 하나밖에 없고 끝. 됐죠? 미분해서 갖다 넣으시면 된다. 넘어가서 우리 6번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자, 5번. 함수 fx가 이와 같이 생겼대. 역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gx가 존재할 때 f'의 값을 구해봐라.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이번에도 역시 1 갖다 넣고 6 되는 거죠. f1이 6. 그러면 식 써보시면 이렇게 나오나요? 너가 1 더하기 a 더하기 3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는 6. 이 상태. 그러면 a제곱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인가요? 요거 나왔고 그 다음에 역시 나번 조건에 따르면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너의 짝수근의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서 a 값은 두 개 중에 하나죠. a는
마이너스 1 또는 2인데 내 생각에는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쟤처럼 둘 중에 절대값이 작은 것만 허락될 것 같죠. 마이너스 1 갖다 넣어보시면 너 얼마야? 0보다 작거나 같아 맞죠? 우리가 2를 갖다 넣으면 성립하지 않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마지막 6번. 역시 3차 함수 너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번 조건에 따르면 역시 1대1 함수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a제곱이 5보다는 작고 ab의 순서상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겠대. 아까 풀었던 우리 3번 문제랑 약간 느낌 비슷하죠? 그러면 역시 판별식 이용해서 식 써봅시다. 너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너의 판별식의 도함수의 판별식이 역시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너가 3a 곱하기 a니까 3a제곱 작거나 같다요. 이거 지금 미분한 다음에 짝수근의 판별식 그냥 바로 쓴 거예요. 도함수 굳이 안 썼어요. a제곱은 5보다 작다가 돼 있고 그러면 b제곱은 3a제곱보다 작거나 같고 a제곱이 5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게 뭐죠? a가 될 수 있는 거는 0, 정수니까 a 제곱이 될 수 있는 것부터 씁시다. a 제곱이 될 수 있는 거는 0, 1, 2, 3, 4까지가 가능해요. 맞죠? 그럼 a가 0일 때 b제곱은 이때는 0밖에 안 되고 1일 때는 0부터 1까지죠. 그러면 0, 1이 되고 2일 때는 0이 아니다. 너가 3보다 작거나 0, 1, 2, 3이네. 그 다음에 2일 때는 6까지죠. 0부터 6까지.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0부터 12까지가 되겠죠. 자, 0이라는 거는 A 입장에서는 한계예요. 0 하나밖에 안 되는데 얘네에 대해서는 뿔마 2개씩 존재하죠. 1, 2, 3, 4에 대해서는 A는 뿔마 1, 뿔마 2, 뿔마 3, 뿔마 4 순서상의 개수이기 때문에 너랑 이제 곱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자, 0일 때는 0 하나밖에 안 돼. 1일 때는 즉 1 곱하기 1 더하기 여기 얘가 1일 때는 2개죠. 2개 2 곱하기 그때 b제곱이 뭐가 되냐면 0, 1, 2, 3이 되거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1개 나머지는 2개씩 되니까 7이죠. 역시 얘네도 2씩 곱하는 거죠. 그럼 너는 얘는 이번에는 얼마가 돼? 0부터 6까지인데 그럼 4, 5, 6 3개가 늘어났고 3개에 대해서 뿔마니까 6개가 늘어나면 13이 됩니다. 19가 되죠. 2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이와 같이 나와요. 됐나요? 그래서 뭐부터 정해서 A부터 정했고 A를 가지고 B제곱, 그러니까 A제곱을 정하고 B제곱을 정하고 그 다음에 A제곱에서 A를 B제곱에서 B를 정하는 개수만 따로따로 곱해서 순서상의 개수 계산하시면 끝나는 문제. 증가감소와 관련된 거는 한 이 정도. 뭐 구간에서의 증가감소는 이제 극대극소랑 좀 연관이 있으니까 극대극소 하면서 또 볼게요. 2차 함수 너의 그래프가 이와 같대. 그러면서 함수값이 f 마이너스 1, f3이 둘 다 0이네요. 근데 함수 fx의 제곱이 극소값을 가질 때의 실수 k값의 합을 구해달래.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다항함수를 가지고 제곱을 직접 해서 구하셔도 상관은 없고 fx 전체의 제곱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곱의 함수로 바꿔서 곱의 미분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2fx 곱하기 f'x 이렇게 되겠죠. 그럼 fx의 제곱이라는 함수의 도함수는 이와 같이 생겼고 2차 함수 fx니까 얘가 지금 너는 마이너스 1과 3에서 근을 갖고 너는 어디서 근을 갖냐면 그 둘의 정 가운데 즉 x는 1에서 근을 갖죠. 그럼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거고 도함수가 그렇다는 거는 대충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죠. 너가 마이너스 1, 1, 3
문제에서는 극소가 되는 K값의 합을 물어보는 거니까 답은 여기 -1이랑 3의 합인 2가 되겠죠. 8번. 자, 8번이 이제 기니디 참거짓, 극대극소의 정의를 가지고 나오는 참거짓인데 한번 볼게.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 모든 다항 함수 fx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봐라. 기억번. 절대값 fx는 x는 0에서 극대값을 가질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절대값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0보다 작은 거를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뒤집는 형태죠. 그죠? 즉 원래 극대였던 게 때에 따라서는 극소로 바뀔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근데 너를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여기가 정확히 x는 0이었을 수 있잖아. 어때요? 그럼 이 경우에는 원래 극대였던 fx가 절대값을 씌웠더니 극소로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반례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니은번. 그렇다면 f 절대값 x는 어떨까? f 절대값 x라는 건 뭐냐면 원래 x에서 극대였던 걸 0보다 큰 부분을 x축에 y축에 평행하게 대칭을 시키는 형태인 거죠. 그죠?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fx가 x는 0에서 극대라 함은 열린 구간 -h부터 h에서 우리가 fx는 이걸 만족하는 상황이에요. 맞죠? 근데 f 절대값 h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값 x? 그럼 f 절대값 x라는 거는 -h부터 h가 아니라 열린 구간이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이 구간에 있던 애들 x 입장에서는 -h부터 h 사이에 있던 애들은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0부터 h 사이로 바뀌어요. 그죠? 그럼 이 구간에 대해선 당연히 f0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왜? 이 구간은 너에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가?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 너가 -h, 너가 f0이에요. 자, 이와 같은 상태지. 요 구간의 애들이 다 너보다는 작거나 같죠. 근데 얘네를 보지 않고 얘네만 보겠다는 거예요. 얘네만. 그럼 거꾸로는 되겠어? 만약에 f 절대값 x가 f0에서 x는 0에서 극대가 된다면 fx도 원래가 극대일까? 그런 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이런 함수 생각해봐.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f 절대값 x를 본다는 거는 이 부분들이 f0보다 작거나 같은지만 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부분들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f0보다 작거나 같은데 너가 0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f0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f 절대값 x는 극대가 되지만 fx는 극대가 아닐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역시 반례가 된다. 그래서 일단 니은번은 참이 되는데 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디귿번 fx 너는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얘도 식 한번 볼까? fx 마이너스 x제곱 절대값 x인데 요 녀석 자체가 x는 0에서 극대가 되는 거 보이나요? 사실은 마이너스까지 이만큼. 얘가 무슨 함수야? 얘는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 3승이고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x 3승이에요. 맞죠? 즉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x 3승이니까 이렇게 생겼고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 3승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0일 때 극대죠. 얘도 0일 때 극대지. 그럼 당연히 너는 이렇게 되거든. 왜냐면 너의 극대값이 0이거든 지금. 이렇게 되죠. 얘는 f0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둘이 더한 거는 당연히 f0 더하기 0보다 작거나 같죠. 즉 이 전체 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gx는 작거나 같다 g 0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gx도 역시 극대가 된다.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9번 볼게요. 자, 3차 함수 너에 대해서 곡선 y는 fx 위에 한 점 t, ft에서의 y절편은 gt라고 하겠대. 자, 접선에서의 y절편. 접선의 y절편은 여러분이 그냥 암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접선의 y절편은 누구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xfx를 미분한 형태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xfx를 미분하면 x, f'x 더하기 fx가 되는데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 f'x 더하기 fx가 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t, f't 더하기 ft. 그냥 외우세요. 외우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과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얘는 나중에 미적분할 때 다시 나와요. 이거 한번 더 미분해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 쨌거나 자 그래서 너가 GT야. 너가 GT고 그래서 접선의 y절편에 대한 식을 그냥 암기를 한다. 이 형태 보면 아, 넌 접선의 y절편이구나 알아야 돼요. 이거 자체를 가지고 그냥 식을 띡 이렇게 줘놓고 너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상황에 대해서 막 물어볼 때 아, 그럼 이건 접선의 y절편이니까 접선 불어서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수투에서는 많지 않은데 미적분 감도 한다고. 미적분이 훨씬 더 어려운 것들을 많이 다루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너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에 대한 얘기네. 갖다 넣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t에 f't에 보시면 3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ft니까 t3승 마이너스 너가 3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2. 자, 식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2t 3승 더하기 3t 제곱 더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죠. 이렇게 되겠죠. 0, 2분의 3 비율 관계 1이죠. 이렇게. 자, 극대값 극소값의 합이네. 극대극소값의 합이라는 거는 너 1에서 함수값까지 계산을 해보시면 너가 3이 되나요? 되겠죠? 답은 5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10번 한번 풀어보세요. 10번을 보시면 중동 아이들은 객관식 뒤에서 두 번째 문제가 떠오를 겁니다. 살값 정리라는 건 정확하게 뭐냐면 부호 변화가 있으면 실근이 적어도 하나 있다지 부호 변화가 없으면 실근이 없다라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물론 여기서는 걸 쓸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최소값에 대한 얘기니까. 최소한 몇 번의 부호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참고로 이 문제에서는 그걸 쓸 일은 없지만 사이값 정리 쓸 때 마이너스 무한대랑 플러스 무한대까지 넣어서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값이니까 몇 개죠? 3개죠, 3개. 부호 변화가 있으면 있는 거예요. 부호 변화 없으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굳이 뭐 앞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0보다 작은 거 개수 세면 돼. 마3, 마2 1개, 0, 1 1개, 2, 3 1개 끝이죠. 우리가 부호 변화가 있는 거, 0보다 작은 것들만 세시면 된다. 넘어갑니다. 11번. 자, 너가 극소값이 마이너스 4네. 극소값이 마이너스 4야? 그렇다는 거는 어디서 극소라는 얘기죠? 얘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라는 얘기죠? 아니야? 왜죠? 우리가 비율관계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보겠지만 자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이만큼을 내가 t라고 본다면 너의 높이
극대극소의 차이. 너가 4, AT의 3승이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A는 1인 거고, 근데 너가 4라며. 그러니까 T가 1인 거지? 근데 너가 원점이잖아? 그러니까 너가 마이너스 1이라고. 당연한 얘기라고. 그럼 A는 얼마야? 뭐야, 이거 알파네. 너가 하나, 둘, 셋, 마3이네. 그러니까 우리 fx라는 함수는 x에서 근을 갖고 x 플러스 3에서 제곱을 갖는 이런 형태죠. 자, 마지막에 a 플러스 b 또 신나게 전개해서 풀지 않고 우리는 a 플러스 b의 값은 밑줄 치시고 뭘 이용하면 돼요? f에다 뭐 넣어? 이거를 갖고 왔다고 해서 내가 직접 전개해서 a는 뭐고 b는 뭐다 라고 푸는 게 가장 기초적이고, 마지막에 a 더하기 b를 물어봤다는 거는 우리는 fx식 쓱 관찰한 다음에 x에다 뭘 넣으면 돼요? x에다 1 대입하는 거죠. f1이 바로 뭐예요? 1 더하기 a 플러스 b지. 근데 f1은 여기다 그냥 1 대입하면 되죠. 얼마예요? 10? 6이지? 1 빼면 답은 1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어차피 전개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 발전이 없다고. 전개해도 되는 거 나도 알아. 발전이 없잖아. 그러면 전개하다 실수 나오잖아. 간간히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졌을 때, 예컨대 2a 더하기 b를 물어봐. 그럼 a에다 얼마 넣으면 돼? a에다 2 넣으면 되죠. 왜? 2는 뭐가 나와? 8 더하기 4a 더하기 2b가 나오거든. 그럼 f2에서 8 빼고 2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뭘 알려주면 그냥 저도 난 그냥 전개해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다른 때도 좀 써먹을 수가 있겠구나. 문제에서 뭐 a-b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f에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딱 되는구나. 되게 신기하다.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자, 넘어갑니다. 12번. 원점에 대해 대칭이네. D함수네. 근데 뭐라고 돼 있어?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6을 갖네. 역시 비율 관계 가지고 좀 잽싸게 풀어보시면, 자, 얘가 원점이죠. 너가 2에서 마이너스 16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16이라는 얘기고, 너의 높이가 얼마예요? 너가 30이죠. 4 최고차항계수 A. 근데 이 한 칸이 얼마야? 보시다시피 2죠. A는 1이죠. 최고차항계수 1이구나. 이렇게 쓴다. 그럼 마이너스 16이 접하는 거지. 그럼 너가 얼마야? 2, 0, 마4지.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 x 플러스 4의 1승 빼기 16이 되겠죠. 풀 갖다 넣으시면 끝. 넘어가서 3번. 자, 너가 x는 a에서 극대값을 가질 때 요 n승, n번 거듭제곱 해가지고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작년도 중동 서술형에서 증명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이게 fx일 때 알파 베타를 너가 해서 그 값을 가짐을 증명하시오. 이게 이제 서술형 증명으로 나왔고 약간 유사하게 생겼죠. 13번이랑. 그래서 결국에는 m 대 n 내분점이 난 거예요. m 대 n 내분점인데, 자, 그럼 얘는 뭐야? a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근데 n 플러스 1이죠? 너는 2고, 그럼 너는 x에 n 플러스 1승 x 빼기 2에 1에 제곱.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너 더하기 너 n 플러스 3 분의 너랑 곱하고 너랑 곱하고 n 플러스 1에서 극값을 가져. 이거예요. x는 0보다 크다.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리고 a가 3분의 2와 5분의 4 사이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대값을 구해라. 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알파, 베타에서 각각 m중근, n중근을 가지면 m 대 n 내분점에서 그 값을 갖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생겼어. 너가 2고 너가 뭐 6이야. 근데 여기가 x 빼기 2에
제곱이고 x 빼기 6의 4승이야. 예를 들어 어차피 6차함수 볼 일은 없지만, 그럼 그 값이 되는 너는 얼마냐면 2대 4 내분점이 된다. 1대 2가 된다. 그럼 어떻게? 2랑 너랑 곱하고 4랑 너랑 곱하고 이제 더하고 나누고 평면의 좌표에서 내분점 구하는 법 알잖아. 그지? 크로스로 곱한 다음에 더해서 전체 합으로 나누는 거.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라. 넘어갑니다. 14번도 안 어렵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차 함수 얘는 어쩌고저쩌고 밑줄 0,1에 대해 대칭. 0,1에 대해 대칭이라는 거는 너를 x축 아니지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어디에 대해 대칭이 될까? 당연히 주어진 fx에다가 모든 값,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1을 딱 빼면 fx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는 어디에 대해 대칭이에요? 당연히 원점에 대해 대칭이죠. 즉 C값은 얼마야? C값은 1이 되고 A값은 얼마야? A는 0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fx가 0,1 점대칭이라 함은 사실은 fx에서 1을 빼면 0,0 점대칭이 된다고. 1을 뺐다는 거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만큼 평행이동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0,0 점대칭이 되겠지. 그렇다는 건 뭐만 남아야 돼요? 홀수 차수만 남아야 되죠. 그러니까 A는 0, C는 1이 된다. 그 다음에 극대극소값의 차이가 정확히 9분의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원점이 여기 있고 이만큼 너가 9분의 4란 얘기예요. 근데 9분의 4는 뭐였냐면 4 최고창 3 t의 3승 이렇게 되죠. 맞죠? 최고창이 지금 3짜리야. 아까랑 조금 달라. 어떻게 돼? t는 3분의 1이 나오죠. 맞아요? t가 3분의 1이라는 건 어디가 3분의 1인 거냐면 이런 데가 3분의 1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럼 어디서 접해요? 3분의 1에서 접한다고. 누구랑? 얘랑. 얘가 누구야? 마이너스 9분의 2가 돼야 되죠. 결론. fx라는 함수는 사실은 fx에서 1만큼을 뺀 함수는 3, x-3분의 1의 제곱 x 더하기 3분의 2의 1승 마이너스 9분의 2가 되겠거든요. 이거 이해가죠? 안 되면 얘기하세요. 질문하세요. 극대극소는 다 저렇게 이런 식으로 차이를 식을 가지고 t값을 구해서 표현을 할 겁니다. 넘어가서 15번. 자, 함수 fx가 이와 같은데 x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어쨌거나 그 값에 대한 얘기니까 나는 미분을 해서 도함수의 부호변화를 관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0보다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부호변화가 없으라는 얘기죠. 그럼 f'x는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3x제곱 더하기 6a-1x 다음에 빼기 3 a-3 자, 이렇게 되어있죠. 너의 부호 변화에 대한 얘기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보이냐면 이런 부분들이 인수분해가 혹시 될까 해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려고 x에다가 2분의 1을 넣어봤어요. x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일단 a값은 없어지죠. 근데 2분의 1을 넣었을 때 이 부분이 4분의 3이 나오면서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얘는 무슨 소리냐면 아예 그 값을 갖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야. 0보다 x가 0보다 작을 때 그 값을 갖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즉 너의 도함수를 그려본다면 예를 들어 이런 게 가능해. 이런 건 괜찮죠? 이런 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예컨대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건 안 돼요. i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런 건 괜찮아. 이런 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안 돼요.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케이스를 나누어서 보려고.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아예 작거나 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아예 그 값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맞죠?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더라도 너의 그 값이 사실은 너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0보다 크면 괜찮아요. 같아도 안 돼. x가 0일 때도 그 값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값이 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게 왠지 될 것 같은데 이건 안 된다고. 이 부분은 안 돼요. 0일 때 그 값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된다고. 그러니까 끝이지. 자, 첫 번째. 이 케이스는 뭐야? 너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짝수근의 판별식 9 a-1의 제곱 더하기 9 a 빼기 3 작거나 같다 0. 요게 첫 번째입니다. 요거 가능해요. 두 번째,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우리는 너의 두 근이 둘 다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면 되죠. 그럼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 마이너스 아니지? 너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원래 마이너스 너분의 너인데 뭐 0보다 큰 거니까 약분을 해줘도 되죠.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a 플러스 1. 얘도 마찬가지. 3분의 너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그러면 먼저 요거 a값 범위 한번 계산해볼까? 날리고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저기 마이너스 2. 그럼 a는 마일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저기선 만약에 이 값을 벗어나면 즉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면 요거를 만족해야 돼요.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a가 1보다 작다. 그러면서 a는 3보다 작다. 그렇다는 건 a가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즉 이 케이스 중에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얘는 a가 1보다도 더 작아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은 거 맞죠? 그래서 결론 그러므로 둘을 합쳐보시면 a는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주어진 조건을 성립한다. 끝.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2차 함수에서의 어떤 근의 부호라든지 근의 위치에 대한 형태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잘 풀어주셔야 되고 조금 쉽지는 않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6번도 마찬가지. 너는 0부터 1 사이에서 극대, 1보다 클 때 극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를 미분을 했을 때 0과 1 사이에서 실근 1개, 1보다 큰 거 실근 1개. 그래서 너의 도함수인 f'x 그림 그려보시면 f'x가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야. 0, 1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즉 f'0은 0보다 크고 f'1은 0보다 작고 이렇게. 이거 쓰시면 끝. f'1이 0보다 작다는 거는 언젠가는 양수가 돼요. f'x는. f' 무한대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반드시 너와 너 사이에는 근이 존재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거의 다 했어요. 음. 10. 9번은 아까랑 비슷하고 17번 봅시다. 17번이랑 우리 4개만 할까? 17, 18, 21, 22 4개만 할게요. 자, 함수 fx를 x축에 대해서 먼저 대칭 이동을 시키고 다시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을 한 다음에 그 fx에서 gx를 뺐고 걔가 그 값을 갖도록 하겠대. 자, x축에 대칭 이동을 한다는 것은 fx가 마이너스 fx가 되겠다는 거죠. 이것도 신나게 옆에 있는 함수 다 적지 마시고 그냥 fx를 먼저 마이너스 fx로 바꿔주세요. x축에 대칭 이동을 했다는 건 이렇게 생긴 거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을 했다는 건 플러스 b가 된 거죠. 이렇게. 이거를 다시 fx에서 뺐어요. 그럼 뭐가 나와? 2fx
플러스 b가 나와요. 맞아요? 야, EFX 플러스 b가 그 값을 갖는다는 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결국에는 너의 도함수인 이 f'x에 대한 얘기야. 근데 사실 이 f'x에 대한 그 값의 여부는 사실은 누구의 그 값의 여부와 완벽하게 동일하냐면 f'x의 부호 변화와 동일하죠. 사실은 f'x의 부호 변화가 존재하겠다. 너의 판별식형보다 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굳이 다 쓸 필요 없이 처음부터 fx를 정리를 해놓고 마지막에는 결국 fx의 판별식, f'x의 판별식형보다 크다만 적어주면 되는구나. 쉽죠? 넘어가서 18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너라는 함수가 있는데 너의 극대극소값에 대한 얘기를 하겠대. 그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에 대한 얘기를 하겠대. 이거 그럼 2차 함수잖아. 근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경계가 있는 형태이고, 그럼 얘를 한번 그려볼까? 158인데. 자, 먼저 y는 x를 좀 그릴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될 때와 1일 때를 자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0일 때가 있어요. 자, 주어진 2차 함수는 어딜 지나야 되냐면 여길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너를 지나야 되고 너를 지나야 돼요. 맞죠? 이렇게 지나야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대충 이런 느낌이야. 맞죠? 어디서 그 값을 갖게? 어딜까요? 대충 뭐 이 근처 있지 뭐, 그지? 참고로 이 0이라는 곳에서는 정확하게 너와 평행한 접선을 가진 형태예요, 사실은. 요거 이해 가나요? 이참수라는 거는 알파, 베타. 이거 기억나? 근거계수의 관계로도 증명을 할 수 있고, 뭐 극한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어쨌거나 너가 알파, 베타가 두 실근이었으면 너와 평행한 접점을 갖는 순간은 둘의 중점이었어요. 맞죠? 얘는 서로의 함수를 뺀 차이 함수를 가지고도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너에서 너를 뺀 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대칭축은 너의 중점이 되겠죠. 즉 네가 바로 누구냐면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에요. 맞아요? 그럼 우리의 함수는 누구랑 접하는 거냐면 y는 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랑 원점에서 접해요. 그렇다는 거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3 요 녀석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했을 때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되는 거죠. ax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원점에서 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b는 얼마야? b는 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야 되니까 a 값이 나오죠. a 값 얼마 나와요? a는 마이너스 3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시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이거야. 자, 이차 함수랑 요 y는 x라는 직선이랑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그렇다는 거는 여전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1, 마이너스 3 아니다. 미안해. 마이너스 5죠. 1, 1을 지난다 라는 식으로 뭐 안 맞는데? 마이너스 3이 맞니? 아 맞구나.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1을 지난다는 것을 대입을 하지 않고 y는 x와 주어진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근을 갖는다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사실은. 그래서 최고치 한계수 a니까 a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더하기 x 얘가 바로 ax제곱 bx 플러스 3인 거죠. 이렇게. 양변에다 0 들어가면 우리가 a 값이
나오죠. 그죠? 너가 얼마야? 마이너스 a가 3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러니까 접선에 대한 얘기는 그냥 저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한 거고, 우리가 연속성을 위해서는 너랑 그냥 마일과 1에서 근을 갖는다 라는 방식으로 식을 쓰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을 잘 안 한다고 생각보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0번. 20번하고 21번까지 갑시다. 20, 21. 22번이 좀 귀찮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어렵진 않아요. 귀찮지. 근데 아마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자, 3차 함수 fx와 1차 함수 gx, 다음 조건은 만족시킨다. 너의 3차 항의 개수와 1차 항의 개수는 모두 1. 즉 최고차 항의 개수가 둘 다 1이라는 거죠. 너랑 1에서 만나고 4인점에서 접한대. 그럼 fx에서 gx를 빼면 이 함수의 형태는 이렇게 나오겠네. 너가 4에서 접하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때 함수 fx는 알파에서 극대이고 베타에서 극소래. 근데 gx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x 더하기 k 꼴이죠. 이렇게 이항을 시킬 수 있죠. 그럼 fx는 뭐가 돼? 그럼 다 나오네. 더하기 이렇게 나오죠. 양변 미분을 했을 때 보시다시피 k라는 녀석이 사라지죠. 그럼 그냥 2차식 나오고, 어디서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2차 함수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나는 마지막에 식을 쓱 보니까 구하라는 게 뭐예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 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식을 정리할 여지가 있다. 인수분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보통은 사람은 당황하게 돼 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나는 항상 근과 계수의 관계 염두에 둔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에 따라서. 마지막 21번. 자, 닫힌 구간 0부터 2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하나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하나는 마이너스 ax제곱 더하기 dx 플러스 2입니다. 자, 위, 아래 두 함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먼저 2차 함수가 두 개 나왔을 때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떤 관계예요? 둘은 크기는 같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 관계예요. 기본적으로 얘는 모양새는 완벽하게 동일한 함수야. 2차 함수의 모양은 오로지 최고차항의 절대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태생적으로 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은 모양은 같은 함수의 위아래가 뒤집어져 있을 뿐이지, x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8이라는 함수도 x제곱과 같은 함수인 거예요. 다만 평행이동이 되었을 뿐이지. 맞죠? 뭘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근데 f 0일 때 0, 2일 때 4, fx 극대값이 4분의 9, 그리고 밑줄 fx가 0부터 2까지 미분 가능할 때 상수 a의 값을 한번 구해볼래? 내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함수의 관계는 위아래가 뒤집어진 관계라고 했어. 그죠? 그럼 봐봐.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 있고 너랑 동일하게 생겼는데 뒤집어져 있는 녀석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내가 예컨대 만약에 뭐 이런 데서 잘랐어. 너를. 그럼 너는 이런 데서 잘라가지고 너를 갖다 붙여야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 접선의 길이가 2짜리가 있어. 그럼 난 너를 기준으로 요 선분의 길이가 예컨대 1일 때 2라고 한다면 너의 선분의 길이가 1일 때 접선의 길이가 2인 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너랑 너는 뒤집어져 있는 관계니까. 왜냐면 너랑 대칭일 때가 이쪽이 마이너스 2짜리 있을 거 아니야. 얘도 이쪽이 마이너스 2짜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지만 기울기가 같은 곳끼리 내가 잘라서 붙일 수가 있다는 거지. 미분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어디서 자를 수 있냐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f 0일 때 0, 2일 때가 4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fx의 극대값이 4분의 9래요. 그럼 0부터 2 사이에 극대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어쨌거나. 그지? 그럼 나는 처음에는 지금 a값이 음수거든. 처음에는 처음에는 위로 볼록한 경우로 가다가 그 다음에는 아래로 볼록한 경우로 연결이 되겠다는 거야. 지금 0부터 1 사이에선 너고 1부터 2 사이에선 너거든. 너랑 너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충 이런 데서 갖다가 이어 붙인 거라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붙인 거예요 지금. 근데 너가 0일 때가 0, 0일 때 0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2일 때가 4죠. 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럼 정 가운데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면 이 두 함수는 이 이어붙인 점에 대해서 뭐가 될까요? 보시다시피 점대칭이 되죠. 점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럴까? 잘 봐봐. 원래 너랑 너는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관계죠. 그죠? 근데 너를 적당히 평이동을 했다 칩시다. 일로 가볼까요? 한 요 정도로. 둘의 중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자, 내가 너를 뒤집은 임의한 함수에 대해서 얘는 항상 이처럼 점대칭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대칭점이 항상 언제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두 꼭지점의 중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꼭지점의 중점에 대해서 둘은 점대칭, 특징을 갖게 되겠구나. 뒤집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너가 0이고 너가 4네. 그리고 점대칭이니까 넌 얼마야? 넌 2네. 맞아요? 끝이네. 너의 극대가 얼마였어? 극대가 4분의 9였죠? 근데 잘 생각해봐. 얘가 지금 0,0이야. 너는 1,2거든? 맞아요? 지웠다. 직선과 이차함수의 관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너가 0,0이랑 1,2에서 누구랑 근을 갖는다고? y는 2x와 근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식 써볼게. 자, 이 함수 식 써볼게. 너는 최고치 항계수 a. 너가 x에 x 빼기 1 더하기 2x가 되겠죠. 이렇게. 극대값이 4분의 9래며 너 미분해서 0이 되는 순간이 극대가 될 거고 그걸 대입한 게 4분의 9가 되고 끝이죠.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방법. 이차함수의 비율 관계를 쓰는 게 두 번째 방법. 선생님 사실 개인적으로 이걸 아주 선호합니다. 잘 보세요. 자, 이 3분의 길이는 1이야. 맞지? 너가 4분의 9라는 건 넌 얼마야? 너가 2고 너가 4분의 9면 얼마야? 아니, 여기가 2고 여기가 4분의 9니까 이 선분길이 얼마냐고. 맞죠? 너는? 맞아? 야, 그럼 이거 얼마일까? 최고치 항계수 몰라 지금. 근데 너의 제곱에다가 최고치 항 곱한 게 너의 제곱에다 최고치 항 곱한 게 너예요. 너를 편의상 그냥 t라고 할까? 너는 1 빼기 t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t제곱에다가 a를 곱한 게 물론 마이너스 a이긴 하지만 너가 4분의 9고 마이너스 a에다가 1 빼기 t제곱을 곱한 게 4분의 1이죠. 위아래를 서로 나눠보시면 t값이 그냥 나옵니다. t값 얼마 나오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t는 3분의 2가 되나요? 맞나? 안 맞나? 안 맞다. 왜 안 맞지? 나눴는데. 나눴고, 날라갔고, 1 빼기 t의 제곱 4분의 9 루트.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일 수가 없는데, t는 양수인데. 계산해야 되나? 얼마냐? 4분의? 4분의 1? 4분의 3? 4분의 3이네요. 그래서 t는 4분의 3. 그러면 a 값이 나오죠. 갖다 대입하면 a 값이 나옵니다. a 값은 얼마죠? 4인가요? 4. 그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거를 해도 돼. 2차 함수에서 난 개인적으로 이 방식을 좋아한다고. 됐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